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상승 기조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뒤로 물러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 이유가 좀 재밌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내세울 만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겠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지표가 안 좋아야지만이 시장이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표 부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자,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때문에 또 걱정들이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주가가 조금 떨어졌죠. 교환사채 발행 때문에 시장에서 좀 엇갈린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없으면 교환사채까지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자, 또 한 가지는 야 그래도 유상증자까지는 안 간 거 아니냐, 교환사채는 뭐 문제될 거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마련했기 때문에 호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삼성이 OLED에 4조 원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원래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첫 삽을 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OLED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쪽 부분이 얼마 전보다 들썩들썩 했는데 이번 투자 발표를 통해서 더 큰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흐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5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산불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이번 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또 비가 갑자기 또 많이 온다 그러죠. 그래서 수해, 비 피해 이런 것들 없도록 좀 주의를 각별히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든 과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되겠죠.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 분위기가 이제 상승을 조금 좀 제동을 걸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게, 너무 빠르게, 이것도 좀 과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제동을 걸어주는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다우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0.59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0.52. 그러니까 둘 다 0.5% 정도씩 하락을 좀 했죠. 이 상황만 봐서는 되게 나빠 보이기도 해요. 또 장중의 흐름을 나타나는 차트를 보게 되면 우와 훅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지만 실제적으로 0.5% 정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0.5% 정도는 어쨌든 보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는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급의 이동이라든지 그냥 전체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상황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지수가 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상승이 조금 과열될 수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워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또 강하게 상승하면서 그런 흐름들을 또 이끌어 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 뒤로 살짝 물러서면서 자, 이제 너무 올랐어, 좀 기다려보자, 관망해보자,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낸 재료가 경제지표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지난 2월 채용 공고가 990만 건이 나왔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고용이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이제 보통 이제 지난번에는 1천만 건 이상의 그런 고용 공고를 냈었잖아요. 그래서 뭐 실업률이 어쩌고저쩌고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지금 1,000만 건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된 것은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채용 공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가고 채용 공고가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내가 구인구직합니다. 그러면 계속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채용 공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원하는 사람 다 뽑았는데 거기서 계속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과열된 흐름을 보이던 미국 노동시장이 일단 둔화되고 있다. 자, 즉 다시 얘기하면 실업률 같은 부분들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3.6 정도로 아마 예상됐을 거예요. 이번 주에 발표가 될 텐데요. 3.6 정도로 실업률이 비슷할 것이 예상됐었던 게 오히려 뒤로 살짝 물러날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고용이 안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4% 안쪽에 실업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마음 놓고 지금 금리를 올렸던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야 실업률 개판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금리를 못 올린다는 얘기죠. 아니 오히려 내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메타라든지 아마존 이런 대형 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해고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시간 문제일 뿐이지 지표상에서 나쁘게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지금 보면은 공장제 수주가 감소하고 있다. GDP 같은 경우도 지금 갑자기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채용 감소 그리고 이 경제 지표의 부진 이런 부분들은 경기 침체 우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는데 금리 절대 못 올린다는 거 아시죠? 오히려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괜찮은데 갑자기 또 경기 침체 우려 금리 안 올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또 받아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경기 침체 우려 올라간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냥 이 흐름에 그냥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 쓰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경기 침체와 은행권 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이 장기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네, 이 이야기들 이미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는 얘기더라고요. 네, 은행 위기가 이게 아직 멀었다. 그다음에 더 길게 악재가 나올 것이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은행 연준으로 통해서 이제 긴축을 겪었고 지금은 이제 긴축 초기 영향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 자문사 사람이 얘기한 거고, JP 모건의 이제 누구요? 이게 다이먼이죠, 다이먼 회장은 주주들한테 서한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느냐? 위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위기가 끝나더라도 이 위기는 수년간 지속될 겁니다. 은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행의 위기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 수년간 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2008년도 금융위기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현재 위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굉장히 이런 위기감이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칭해서 말하는 거죠? 자, 중소형 은행입니다. 자, 대형 은행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뒤에 나오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중소형 은행주들에 대한 은행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있지만 우리 같은 대형 은행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때는 같이 휘청거렸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우리를 믿고 그냥 가세요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뽑아가지고 내 쪽으로 생각해서 좋게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또 위기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들으나 마나 하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위기가 끝난 적이 언제 있었냐 이거예요. 상승장에서도 위기감은 항상 있었고요. 하락장에서도 기회는 항상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항상 이런 걱정의 벽 그런 것들 통해서 주가가 반등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완전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은 역사상
100%의 확률로서 언제죠? 네, 가장 나쁜 이야기가 나왔을 때다. 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나쁘고 주변이 그냥 완전히 비관으로 물들었는데 그게 바로 최저점이야. 역사상에서 100%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다들 나쁘다고 할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나쁘다고 보고 있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뭔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들 나쁘다고 얘기해. 그래서 다들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또 기회에 베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해외 시장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악재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죠.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다시 57%로 늘어났어요.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선 why not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좀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뒤이어서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투자, 삼성의 투자 이런 얘기들은 우리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이슈를 불어일으킬 수 있어서 우리 증시 오늘 또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게 천천히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SK 하이닉스 문제 있나? 살아있나가 아니라 문제 있나가 되는 거네요. 야, 하이닉스가 문제 있냐? 2조 원대 교환사채의 주가가 떨어졌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해석을 좀 달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었지만은 교환사채 발행해서 다행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 돈이 없어서 유동성 위기에 휘말렸다라면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요? 유상증자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용이롭지 않을 때는 상당히 불안감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게 지금 작용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SK 하이닉스가 2조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이거는 이제 공시에 나왔으니까 얘기가 됐었죠. 원래는 1.9조 원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이후에 2조 2,300억, 이 정도로, 정정 공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조 2천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조 3천억까지는 아니고 2조 2천억, 네, 2조 2천억 정도, 이 교환사채를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문제가 뭐였냐? 교환사채 발행 이유가 운용자금 마련이었어요. 운용자금 마련. 야, 그럼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너 돈 이렇게 없는 회사였어? 라고 얘기를 일단은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하이닉스가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면서 다시 또 생각할 것은 네, 얘네가 별다른 충격 없이 교환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을 해서 현금 마련했다라는 거죠. 네, 현금 마련했다. 우리가 돈이 없는 건 아니야. 우리도 부동산 팔고 땅 팔고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다 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담보로 해가지고 현금을 마련했다. 그래서 올해 적자가 나올 거지만 괜찮아. 적자는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 업황이 개선되면 이거는 회복할 수 있는 거고 일단 거기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 라는 식으로 하이닉스가 태세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서 주주들에게 삥을 뜯을 수 있는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었지만 교환사채 발행으로 네, 주식을 새로 발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네, 지분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감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그거잖아요. 교환사채 발행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교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였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투자심리를 좀 위축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네, 어제 주가는 잘 방어가 됐던 것 같아요. 교환사채는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의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이나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회사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자사주를 담보로 했기 때문에 자사주를 바꿔갈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주식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리금 부담 없이 자본금을 늘릴 수가 있는 상황.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그렇게 바꿔치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는 8만원대지만 11만원에 교환사채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면은 네,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앞서서 이제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뭐 주식을 그 정도로 이제 한다, 계산해서 이제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사는 사람 이제는 할인채가 되는 거고,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교환사채를 포함해서 올해 총 하이닉스가 조달한 자금이 6조 7천억 정도가 된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필요한 현금은 충분히 확보된 거 아니냐. 6조 7천억 원을 현금을 쥐고 있다. 그러면 올해 적자가 좀 나도 버틸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유상증자 같은 거 안 하고, 자기가 충분히, 네,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주가나, 또는 뭐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만한 그런, 부분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안 한 것만 하더라도 사실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유상증자 많이 하죠. 근데, 물론 하이닉스는 유상증자 했으면은, 아마 요걸 뒤지게 얻어먹고, 또 주가 폭락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를, 네, 다르게 해석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금을 확보하는 것에 비해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악재의 어떤 강도는 그렇게 세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2분기가 하이닉스의 매수 적기가 될 것이라고 증권사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가봐야 되겠죠. 네, 증권사 말을 다 믿기도 어렵고,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부분들은 하이닉스가 지금 확보한 현금,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적자 폭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지만, 뭐 1분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2분기부터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흑자로 전환된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들고 있는 현금과, 그 다음에 이 실제 업황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크게 부메랑으로 딱, 네, 뭔가 이제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업황이 개선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면 시장에겐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이제 삼성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금 전기전자 쪽에서 뭐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반가운 소식일 수 있어요. 그동안 2차전지 쪽으로만 너무 집중이 됐었는데, 약간씩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른 쪽으로도 관심들,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셔야 되겠죠. 자, 삼성이 OLED에 4조 원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이 이제 아무도 가지 못한 미래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네, 좋은 소식입니다. 일단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삼성 입장에서 야, 니네가 투자할 만한 그런 감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뭐 반도체 적자가 크게 나와가지고, 어닝 쇼크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니들도 지금 돈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유보율이 3만 %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 회사 내에서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어쨌건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면 OLED입니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고요. 세계 최초의 8.6세대 정보기술 기기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 생산에 4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세계 최초라는 부분은 뭐 미국이나 또 다른 데서는 안 좋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네, 세계 최초, 이게 항상 앞서간다는 거잖아요. 첨단 기술 같은 경우는요, 이 삼성이 그동안 해왔던 게 초격자 그 부분이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자꾸 앞서가는 거, 이게 중요하죠. 물론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은 외롭고 뭐 좀 쓸쓸하고 그렇다고는 합니다만은, 뒤에서 따라오는 추격자들이 금방 따라잡고요, 시장 지위를 금방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노력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돈을 많은 버는 회사일수록 더 많은 그 지출을 광고에 쏟아붓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광고의 지출이 뭐 만약에 1억을 지출했다. 그러면은
야, 1억이나 지출한다고? 하지만 1억을 지출해가지고 10억을 번다면, 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하고 1억을 벌어가는 것보다, 그냥 1억을 투자를 해서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0억을 벌어들이는 거 훨씬 이득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투자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뭐 앞으로 뭐 더 큰 뭐 그런 미래 그다음 뭐 그런 것들 약속한다 뭐 그런 얘기들 뭐 지원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했었는데 이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 지난달에 60조 원 지역 산업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첫 이행이다 이 얘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뭐 기가 막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경기도 용인 이쪽에다 20년간 300조 투자하겠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또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그룹 쪽에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OLED 관련한 부분에서는 LG 쪽에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이 OLED가 옛날처럼 뭐 TV나 만들어대고 뭐 모니터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장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OLED 시장의 TV 수요는 침체되어 있지만 지금 태블릿, 노트북 이런 IT 기기용 OLED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 기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기기. 네, TV가 아닌 기기용으로. 그 다음에 전기차 전장, 이 디스플레이가 전부 다 OLED잖아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이 큰 거를 알게 된 거죠. 네, 이제 이 시장에 대비해서 가자. 앞으로, 전기자동차는 전자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요 부분들은 조금 필요한 부분이죠. 이재용 회장의 말을 잠깐 인용해 보면, 삼성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첨단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기술 개발 노력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겠다. 네, 삼성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대단한 것 같긴 해요. 네, 투자를 위기에서도 더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거라서 제가 봐서도 네, 이번에 이 OLED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어려울 때 투자를 해야지 장이 좋아졌을 때 큰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주에서 주식도요, 여러분들 시장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더 많이 진행했을 때 증가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이 OLED 관련해 가지고요. 장비, 부품 어제 시간에서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이 부분 오늘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오늘 오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너무 올라가면 매매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네, 적당히 또 관심 있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 뭐 전기 전자 이런 식으로 포함시켜 가지고요. 이쪽이 굉장히 유망하게 좀 떠오르고 있다는 거, 뭔가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차전지 쪽에서 자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뛰어들어갈 곳이 바로 이쪽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T 이쪽 전기전자, 반도체 네 이쪽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소부장 이런 쪽으로 보실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소재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본의 그 수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아무튼 그쪽 부분을 조금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쪽에게 기회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또 자동차 뭐 이런 쪽 뭐 우리 예상했었던 그 업황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고요. 일단은 미국이 경제 지표 부진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은 뭐 두 가지 면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받아들이려면은 지표 부진 때문에 어차피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경제 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진짜 나쁜 거 아니냐, 경기가 나쁘다는데 뭐 어쩌고 뭐 어차피 뭐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 지수는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0.5% 정도니까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문제 있나 이건데 이것도 두 가지죠. 그렇게 돈이 없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 본다라면은, 네, 야, 유증자 아닌 건 어디냐? 어차피 돈 확보해놨고, 반도체 업황 좋아진다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호재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어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네, 다양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삼성 OLED에, 4.1조 투자한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무튼 대규모 투자 일어난다면은 그것에 대한 낙수 효과들이 이제 중소기업들로 많이 퍼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덤으로 얻는 기회가 자주 생긴다. 악재에 시달리다가 갑작스럽게 호재로 주가가 뛸 때 투자자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고평가된 기업들은요, 호재 때문에 막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악재성 재료 비슷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하게 돼서 손해를 크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아시죠? 네, 지금 기업의 수준이 적정한 수준에 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여기서 얼마나 더 수익을 내고자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투자하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뭐 지금 미국 시장이나 해외 상황 보면은 그냥 약보합 출발이지 않을까, 뭐 크게 뭐 하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약보합 출발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나 전기전자 쪽에 자금이 좀 쏠려 들어오고 2차전지가 조금 네, 주춤거릴 수 있다라면 시장은 오히려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이팅,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고요. 네, 오늘도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다 잘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